국내 사실은 효소 산업은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갔던 그때 한 1990년대 말이죠. IMF 이후 그때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만든 제품이라든가 최초로 소개한 그러한 개념들이 그때 처음으로 알려지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 요즘에 그 효소 붐들이 새로 시작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효소에 관해서 그간 연구해왔던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효소란 무엇이고 효소가 어디에 좋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효소의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와 효소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소를 우리가 또 사용하면 그리고 먹으면 좋은지 이런 좀 상식적인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연구해온 지는 횟수로 좀 따져보니까요, 효소 연구를 시작한 지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효소에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그 80년대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약간 전환기였죠. 그 학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그 공학 분야들이 새롭게 좀 바뀌는 분야였는데, 저는 사실 화학공학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화학공학 분야도 좀 바뀌면서 앞에 생물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 생물공학과라는 학과도 생기고 생명화학공학과라는 학과가 그런 생기던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군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한국과학기술원, 영어로 카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카이스트가 그 홍릉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 카이스트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이제 대덕 1기를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존의 이제 화학공학과가 생명화학공학과로 변경이 되면서 다양한 생물공학의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나이가 이제 24살이에요, 만으로. 24살에 이제 석사과정 들어가서 2년간 기초연구를 하다가 26에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효소를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 나이가 벌써 56이 넘어가니까 30년이 넘게 그 일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진짜 한 해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효소에 관련된 일들을 30년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이 효소가 너무 이제 좀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2000년대부터는 또 책 작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효소라는 뭐고 어디에 좋고 이런 얘기들을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2권 정도의 그 효소에 관련된 책들도 내고 한 40여 건의 특허도 등록을 가지고 있고요. 논문은 지금 한 200여 편 정도 작업을 했고 많은 정보 연구과제와 기업과제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 책만 쓰지 말고 실제로 어디 좀 얼굴 좀 비추고 나와서 좀 얘기도 하라 그래가지고 KBS, MBC를 비롯한 여러 그 모든 방송국에서 효소 관련된 강의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기 쉽게 설명도 잘한다고 다른 것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오랜 방송 기간들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방송 활동도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은 직업은 교수입니다만 이제 부업은 작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한 그런 그 약간의 좀 엔잡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잡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됐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다 그 효소라고 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선대학교 신현재 교수 효소 그런 그 중심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그 동영상 자료라든가 사진 자료 그런 것들도 구해서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 성과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소는 사실은 좀 개념 자체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올려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역할 말고도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산업체의 모든 활동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 제목도 이 세상이 모두 다 효소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효소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책도 있고요. 효소를 주변에 가까이 하면 너무 신난다 그래가지고 춤추는 효소 뭐 그런 제목들도 있고요. 효소로 뭐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효소 치료, 효소로 뭐 살을 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치유하는 효소, 뭐 효소 영양학, 효소의 비밀, 뭐 달콤한 미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별명들로 효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와서부터는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저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젊은 학생들과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연구하는 게 좋아서 실험실도 꾸미고 있는데요. 이 실험실에서는 효소의 여러 측면들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서부터 나오는 것, 동물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또 미생물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여러 분야들, 의식주 분야에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먹는 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옷을 만들 때 쓰는 효소라든가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된 소재들에 적용하는 효소들,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소 연구가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짜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사명을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학구적인 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뭐 한글로 효소, 영어로 엔자임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워낙 검색 엔진들이 좋으니까요. 다양한 학술 자료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연구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키워드에다가 제 연구, 제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여러 특허나 논문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실은 효소 산업은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갔던 그때 한 1990년대 말이죠. IMF 이후 그때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만든 제품이라든가 최초로 소개한 그러한 개념들이 그때 처음으로 알려지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 예전에는 뭐 전체 1년 뭐 시장이라 봐야 뭐 한 100억 내외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500억에서 1000억을 바라보는 그러한 큰 시장으로, 단일 시장 규모로만 그렇게 좀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오랫동안 한 분야를 했다는 거에 좀 자부심도 느끼고요. 이러한 그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제품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적절한 유용성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 효소품들이 새로 시작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하고 또 관심을 갖고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들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